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정론으로서 역할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언론인 선후배님 여러분, 이렇게 때앞볕에 모시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보도자료와 성명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때앞볕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파주시에서의 기자실 사용에 대한 불허 관련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 유치 관련된 그 보도자료 성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위원장으로, 대통령석 청년위원장으로 중앙부처에서 일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나 리커창 총리나 네덜란드의 마크 리더 총리나 크리스틴 왕자, 또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얘기했던 그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포럼의 회장 등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꼈기에 저는 오늘 절절한 심정으로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려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아주 큰 폭풍과 같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파주를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 많은 플랜카드가 붙어 있듯이 파주 희망 프로젝트 센트럴밸리에 3단계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끔 우리 파주시에서는 선견 지명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네이버가 제2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지금 그것을 유치하려고 했던 초기 도시들에서 좀 삐걱거림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사실은 파주시가 먼저 쫓아가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치하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미 네이버 제2센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가서 설득시키고 누가 그것을 유치해 오느냐. 저는 여기에 우리 파주시가 사활을 걸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온갖 그 지혜와 힘을 모아서 좀 네이버 제2센터를 우리 파주시로 유치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이버 제2센터는 제가 그 네이버 본사의 비서실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네이버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춘천에 서버 용량은 한 3배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춘천에 서버가 12만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의 3배면은 한 36만 대, 한 40여만 대가 설치가 되는 곳이고 저장 용량도 3배에서 6배 정도로 늘어나고 그 사업비는 한 5,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고 이곳을 통해서 파주가 가질 수 있는 역량은 뭐 고용 창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파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다,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다는 것은 파주시의 그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금융산업, 증권, 환율, 게임, 각종 공공 데이터 이런 기관들이 파주시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생태계, 개방된 생태계를 시장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파주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선진 도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면 파주를 봐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파주에 있다. 이런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파주시 공무원분들께서 민관 합동으로 모든 지혜를 모아서 저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네이버의 임원들도 제가 쫓아가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같이 해서 파주시를 살리는 일을 파주시 공무원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맨 처음에 용인에 가려고 하다가 문제를 3가지를 만났습니다. 먼저 전자파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전자파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사실은 데이터 센터는 컴퓨터만 돌아가고 있고 컴퓨터를 시키는 이런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는 여러 군데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1mm 가우스 이하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피클이나 우리 젓갈 정도에서 나오는 이런 그 전자파이기 때문에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고압선인지라 하는데 이거는 15만 4천
볼트의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이것도 뭐 지하로 매설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얘기되는 게 이제 냉각탑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걱정이 되는 거였었는데, 사실 이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냉각탑 시스템은 스타필드나 일반 백화점들이 쓰는 냉각 시스템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심에 얼마나 많은 그 쇼핑몰들이 있습니까? 그 냉각 시스템하고 같은 냉각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괴담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는 한 5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30개가 도심에 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거는 또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주거단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가 갖고 있는 어떤 혐오 시설이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고, 데이터 센터만큼의 청정 산업이 없습니다. 뭐 플라스틱을 녹여내는 것도 아니고요. 철강을 손질하는 작업도 아니고 뭔가 제조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청정 산업 중에 청정 산업입니다. 이것을 파주 센트럴밸리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 파주시에는 그 미군 공여지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유치한다면 파주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선도주자로 우뚝 설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시장에 나왔을 때 파주시에 유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통탄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의 실수가 없도록 이번에는 우리 파주시에서 또 우리 민간인들이 또 정당인들이 우리 언론에서 힘을 합쳐서 좀 유치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보도 자료와 성명서는 마치겠고, 두 번째로 오늘 방금 말씀드린 파주시에서 어떤 행정을 했길래 박영호 당신은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그런 파주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4차 산업혁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설립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됐느냐. 이거 참 아쉽습니다. 저는 파주시청에 기자실이 있다는 걸 알고 기자실 사용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로운 줄 알고 기자님들께 발송을 드렸는데, 나중에 파주시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은 기자실을 그런 용도로 쓸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기자실을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도 기자실이라든지 시청이나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 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의 그런 당원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기자분들이 계신 자리에 시민이나 우리 기관장들이나 또는 정당인들이 쉽게 우리 기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파주시에 힘을 합치고 또 그분들의 지혜가 모여져서 집단지성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이 작다, 송고만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럼 확충하면 됩니다. 송고만 할 수 있는 거 기능만 확충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기관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은 기자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 언제든지 와서 가볍게 이야기하고 또 그곳에서 통찰을 발휘해서 또 더 좋은 방향으로 파주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시는 황희정 승도 계셨고 일곡 선생님도 계셨고 윤관 장군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조 성현들이 계신데 우리 후배들, 후손들 파주시를 더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파주를 보게 하라. 그런 위대한 파주, 건강하고 일자리 넘치고 정말 살기 좋은 파주, 우리 파주 시민들이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청에서도 공무원분들께서 좀 전향적인 자세로 마음문을 열어놓고 여야를 뛰어넘는,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요즘 파주시청이 파주시 행정이 하나 개선됐으면 또 하는 거는 우리 그 제1야당 위원장들을 파주시 행사에서는 인사하거나 뭐 소개하지 않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는 그런 거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임시장 시절에 그렇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복이다 또는 뭐 한번 겪어봐라, 이런 속 좁은 생각 우리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파주시는 다른 시도보다도 더 앞장서서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가 인사하고 소개하고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런 행정을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파주시가 다른 곳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파주정치 4.0을 제안합니다. 파주정치 4.0, 선진 이런 4차 산업혁명 도시로서 파주시가 제자리를 찾고 일자리, 그다음에 우리 파주시의 미래,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일 수 있도록 파주시가 지금보다도 더 역량 있게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시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에 앞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네. 질문 좀 할게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에 대한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에 대해서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에서 많이들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하고 그 저기 막 협의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하고 그 시장님한테 그런 그 제안이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의를 해보신 적 있어요? 아직 제안을 못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전자파 이슈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 센터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파 이슈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담당자라든지 우리 파주시청 시의회의 우리 최창호 의원을 통해서도 이미 시에다가는 이거 전향적으로 검토해라. 문제점이 있다면 전문가들 통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봐라. 그리고 주거단지에서도 멀리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에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을 떠나서 이건 파주의 미래가 걸려 있고 파주의 앞날이 우리의 그 일자리 우리 후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기자실 문제에 지금 굉장히 섭섭하시고 생각하시는데 네. 처음서부터 차라리 저희 그 기자실 팀 기자가 제가 간사를 보고 있는데 네. 간사를 통해서라도 네. 그 협의를 기자회견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셨다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아마 뭐 오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초청식으로 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저희 기자실이 이렇게 해서 뭐 공무원들이 기자실에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오는데 뭐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나 이번에로 봐서는 이게 왜 시청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 홍보 담당관실에서 이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또 이런 저기 좋은 그 안을 가지고 파주 발전을 위한 거는 네.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슈를 가지고 기자실에 방문해 주신다라고 그러면은 저희 기자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러셔가지고 연락이 되시면은 그러셔가지고 쓸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렇게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기자님들을 좀 더 편안한 곳에서 모시고 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의회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장만대 당이 소수민족이라 그래. 시청에서는 불어사유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가 그 송고를 하는 곳이지 기자님들이 송고를 하는 곳이지 누가 와서 이런 기자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고 역할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역할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확대하거나. 왜냐면 이미 인근의 고양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다 열려져 있는데 왜 우리 파주시만 유독 그게 닫혀 있느냐. 심지어는 뭐 고양시는 한국당 당원 교육도 그 구청 안에 대의실에 가서 하는데 우리 뭐 예를 들어 한국당 당원 교육을 여기 대의실에서 한다? 아마 허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참 좀 전향적으로 같이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은 사실은 중립인 거거든요. 여야가 상관이 없이 시민들을 위한 조직이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네. 나중에 뭐 혹여나 우리 시장님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등등해서 선출직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저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야를 떠나서 파주시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향적인 열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요즘도 뭐 행사 때문에는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뭐 시장 뭐 이렇게 앞줄에 쭉 앉잖아요. 저는 그거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섬기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리는 사실은 저기 두세 줄 더 뒤에 그렇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긴다라고 해서 선출 당시는 90도 인사하고 당선되고 나서는 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의전 챙기고 뭐 꽃 이렇게 꽂고 다니고 그러는 모습은 그거는 서번트라는 섬김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저기 너무 이제 최의원 소수민족부터 하라고. 네. 행사장 가면 제일 먼저 가서 앉아 있어.
네, 아마 노력할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조금씩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치도 변해야 될 때가 됐고요. 시 행정도 이제는 변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걸 언론인 분들과 같이 조금씩 변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지. 저하고님도 그래. 이게 있는데 이거 들어서 얘네 사무실에 그 얘기해서 야 이런 거 있습니다. 음료수를 들어오면서 하는 거지. 아니 이게 음료수는 가져가. 그러니까 어제 있더라고요. 기자회견한다며 내일. 난 어제 이거 문자를 내가 못 봤어요. 일찍 봤어야 되는데 못 보고 뭔 기자회견을 해? 마 이거 언론국의 홍보팀장이라고. 난 모르는데 무슨 기자회견을 해? 그랬더니 아 왜 그래? 다 아는데 또 기자실에서 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던데 진짜 모르는 거야 인마. 내가 나무로는 기자회견을 누가 해 그랬지. 그러고 그러다 봤더니 저도 깜짝 놀라서 그래 내가 전화드린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나하고 협의 한마디 사전에 얘기 한마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냥 기자님들이 각자 아니, 왔다가 이렇게 그건 아니고 저한테 허락을 받으라는 건 아니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저 기자님들한테 제가 알릴 거 아니에요. 예. 이러한 기자회견을 보니까 참 침착해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 전혀 내가 모르고 있으니 뭐 누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냥 기자님들은 각각 오셨다가 가시고 오셨다가 가시고 스마트 오피스처럼 쓰시는 줄 알았어요. 거기 뭐 실장님들 계시고 간사님 계신지는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다 스마트 오피스로 오셨다가 가시고 막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복이 많으신 분이라 달문에 이걸 배경으로 해서 거기 섰는데 네. 죄티 앞에 쉬고 거기만 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얼른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아침에 네. 인천일보 김은섭이가 이주열 홍보 정책관한테 따졌어. 왜 기자실인데 니네들이 간섭을 하냐. 기자실은 누구나가 와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고 브리핑할 수 있다. 네. 왜 차라리 브리핑 룸을 만들어주지 않아 그러면은. 네. 그럼 거기서 할 거 아니냐. 네. 그 답변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네. 이정 과장이 미리 통보를 안 했다 이거야. 미리 하루 전에 통보를 해주면은 허용한다 이거야. 다 승낙한다 이거야. 그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게 나한테 와서 네. 이정 과장이 해명을 해주더라고 기자실에 와서. 제가 전화를 받고 그러면 제가 미리 얘기했으면 됐느냐 했더니 그것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던데 예. 나한테 해명. 근데 그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미리 했어도 어려웠을 것 같아 보니까 행동하는 게. 근데 아니.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몇 시에 이 사람만 나타나 허가를 받아야 돼. 예. 뭐 기자님들 누구한테든지 얘기하면 우리끼리 상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출근 기자들이야 이 말이. 예, 그래서 제가 실장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위원장님이 저 와서 뭐 내일 온다고 그냥 아니 뭐 하나 있나 보더라. 오시라고 그러라고 뭐. 나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 3번이 바뀌어갖고 장소가. 네. 맨 처음에 기자실에서 하려다가 요리로. 의외로 했다가 또 일리 바뀌어. 아니, 의외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한다는 거는 안 보냈고요. 거기는 우리 청구가 보냈더라고. 그래서 의외로. 의외로인데 물어봤더니 회기 중이라. 근데 만약에 사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면은 사용 허락을 했을 거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럼 사후에 얘기했다고 해도 그러면 사전에 얘기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조금 얹어놨다면 업무 프로세스를 놓쳤다. 그러면 진짜한테 해명을 했다니까. 네. 그걸로 이제 가르쳤는데 얘네가 이게 습관화가 되면 안 돼. 예,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참. 습관화가 되면 안 되는데 예. 우리 뭐야 그러면? 그래서 아침에 섭한다고 뭐 방은 만들어주고 통제를 받아? 그래서 아침에 뭐가 은섭이가 분명이야? 한마디 뱉어놓고 보니까 이정 과장이 기자실로 왔더라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김 기자 이렇게 김은섭이 그러더라고. 한번 보자고. 네. 아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그러더라고. 예. 말도 안 나는 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사람 쓰고 있어. 먼저부터 시 통제를 갖는다. 이제 다 끝난 거 이제? 네, 마치겠습니다. 천년하러 갑시다. 네네네, 그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이야. 네, 예. 우리 최창호 의원도 좀. 예. 그 박영우 위원장께서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지금 지난 6월 20일 날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네이버 그 데이터 센터 그 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또 파주시에서도 사전에 그 용인하고 그 네이버하고 그 작년 11월 달부터 좀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갈라지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도 이야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센트럴밸리 그 3단계 그 사업지에 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 안 되면은 그 운정의 자족 도시 기능으로 다 해서 지금 609 쪽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고 그 파주시에서도 또 적극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근데 이제 용인하고 춘천의 네이버 각 그 데이터 센터가 그 시민들한테 그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전자파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아까 박영우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 전자파나 또 이런 그 냉각탑 관련해서는 뭐 거의 걱정이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 LG가 작년에 그 본사가 서울에 있지만은 그 파주시에다가 지방세를 591억 정도를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일자리는 어쨌든 사람을 많이 고용을 안 해도 그런 지방세락도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앞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또 LG가 여기 있고 그 관련 그 연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면 상당히 좋은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도 그 파주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적극 또 앞으로 소통해서 그 계속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이 파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